AI가 이제 80% 정도의 업무를 하면은 사람이 20% 정도의 업무를 한다. 이 20%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졌다. 상위 1%들이 쓰는 프롬프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2026년에는요 10시만에서는 몸값을 단 1원도 올릴 수 없습니다. AI가 모든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AI가 상향 평준화된 지금 진짜 경쟁력을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은 프롬프트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로 10명, 100명의 몫을 해내는 방법. 오늘은 이 프롬프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롬프트 텔링의 저자 김다솔 작가님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새해잖아요. 네네, 그쵸. 이제 2026년에 다들 또 아마 또 새해 맞아서 나 이제 올해 이거 이뤄야지 하고 또 새해 소망 이런 걸 할 텐데 우리 항상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뭔가 AI를 활용하면 새해 소원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AI를 통해서 나의 목표를 같이 이루게 만드는 컨설턴트나 코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부터 그걸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생산성 같은 부분에는 저는 초생산성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의 저자 너의 페르소나야.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루틴을 딱 3가지만 지키고 싶어. 이 루틴을 내가 매번 실패를 하는데 내가 왜 실패를 하는지 한번 먼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너가 코치로서 나한테 매일매일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AI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AI 되게 쉽게 답을 찾아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프롬프트적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적 사고. 네, 말이 어렵기는 한데 정말 수많은 AI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도 있지만 이미지 AI도 있고 영상 AI도 있고 모든 AI들을 아우르는 거는 결국에 이 프롬프트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AI를 내 직원처럼 다루듯이 왔다 갔다 대화가 티키타카가 오가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걸 저는 통틀어서 그냥 프롬프트적 사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어떻게 다룰지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이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스토리텔링에서 조금 따오기는 했거든요. 세계관으로 제일 유명한 마블 유니버스 보시면 각각의 히어로들이 있는데 이 히어로들이 뭉쳐서 이제 어벤져스를 만들잖아요. AI도 진짜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히어로 하나가 가진 초능력이 있다시피 각각 AI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AI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AI로 팀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런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좀 네네. 대표적인 히어로 네네. 한번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특히 책을 집필할 때까지만 해도 챗 GPT가 너무 원탑이었어요. 요새 제미나이가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로 갈아타고 있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이제 모델이 3가 나오면서 이제 능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챗 GPT는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요새 GPT한테 막 자기 고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좀 GPT가 잘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필요한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서 이 내용을 뭐 요약을 하고 싶다. 그럼 전 제미나이를 추천을 드려요. 이미지 쪽의 히어로는 네네. 구글에서 나노바나나라는 친구를 냈어요. 나노바나나 요즘 정말 핫하죠. 너무너무 핫한데 나노바나나가 최근에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프로가 기존에 이미지 AI들이 못하던 되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줬거든요.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포토샵 후보정 없이. 그래서 요새는 진짜 나노바나나 프로가 이미지 쪽에서는 진짜 압도적인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쪽에 또 압도적인 그쵸. 히어로는? 영상은 예를 들어서 광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미지를 주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움직여줘 라고 하는 건 최근에 좀 클링이라는 친구가 좀 괜찮아요. 구글에서 VO3라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또 GPT에서는 또 소라2라고 영상 AI가 있어요. 그런 AI를 활용을 하면은 요새 많이들 보시는 그런 AI 바이럴 필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어벤져스 대표적인 네네, 이제 그쵸. 서비스들 말씀 주셨는데 그 네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팀을 이제 구성을 했다면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툴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되게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아무리 AI가 빨리 업데이트가 돼도 바뀌지 않을 한 가지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적 사고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AI를 진짜 내 친구 아니면 직원, 멘토처럼 대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되게 툭툭 던져요, 첫 프롬프트를. 예를 들어 뭐 부업 추천해줘, 기획서 써줘 이렇게 던지면은 사실 첫 번째 대답을 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되게 평이할수록 대답이 평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어주고 너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프롬프트 6글자를 따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PROMPT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앞글자 3가지가 이제 프로. 이 프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중 첫 번째 P가 페르소나 법칙이거든요. 너는 뭐 10년차 마케터야, 아니면 너는 10년차 디자이너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실제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잘 쓰는 그 공식을 낸 적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이 페르소나 법칙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몇십 % 이상 성능 차이가 나는데 GPT나 제미나이 같은 친구들은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평균치를 찾는 게 이 AI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획서 써줘 라고 하면은 진짜 수억 개의 기획서 중에 그냥 중간치를 가지고 와요. 근데 너는 10년차 기획자야 라는 롤을 주는 순간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찾는 부분을 10년차 전문가 수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확실히 전문성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매번 너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네. CP야. 네네. 클릭률 20% 나올 수 있는 썸네일 제목 후보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페르소나를 먼저 네. 설정해줘라. 그럼 그 다음 프로의 R.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충분하게 줘라. 그래서 저는 이 레퍼런스를 크게 2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벤치마킹할 자료. 아까처럼 이제 1000만 유튜버의 이제 CP야라고 했을 때 그럼 1000만 유튜버의 콘텐츠 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 구조대로 우리한테 맞춰서 스크립트를 짜줘, 썸네일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2번째 자료는 우리의 기존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년차 디자인 에이전시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보통 IT 산업에 있는 대기업들이야. 그리고 그런 클라이언트를 위한 뭐 PPT 디자인을 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자료를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매번 쓰기 조금 귀찮잖아요. 네. 저는 아예 그냥 PDF 파일, 예를 들어서 회사 소개서를 그냥 넣어줘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 라고 하면은 진짜 결과물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럼 그 다음 프로의 O. 마지막 O는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마케팅이어도 이 마케팅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브랜딩을 하고 싶어. 아니면 우리의 제품을 팔고 싶어. 전환율을 높이고 싶어의 마케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클릭률 20%를 달성을 하기 위한 썸네일을 원해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알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뾰족한 답변을 주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가 AI를 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라. 직장 생활에서도 내 상사가 목표 안 주고 레퍼런스 안 주고 그냥 냅다 보고서 써 이러면은 솔직히 신입 입장에서 완전 멘붕이잖아요. AI도 똑같아서 그렇게 프롬프트를 잘 주면 잘 해온다.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은 첫 번째 프롬프트 하나로 끝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AI도 직원이랑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주면은 훨씬 더 능력이 더 좋아지는 친구거든요. 얘가 들고 온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주고 그럼 또 새로운 게 들고 오면은 더 피드백을 주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티키타카가 오고 갔을 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신 분들이 프롬프트에서 뒤에 또 MPT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M은 모드라고 해서 어떤 형태를 내가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어떤 AI는 워드 형태로 그냥 쭉 써줄 수도 있고 어떤 AI는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써줄
수도 있고 형식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걸 프롬프트에 미리 명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써줍니다. P는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이걸 누가 보는 관점이 있느냐,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글을 써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톤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그 문체의 톤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전문성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은 문장 형태가 아니라 뭐 명사형으로 끝난다든지 뭐뭐 했음, 뭐뭐 함. 만약에 내 서비스가 좀 따뜻한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따뜻한 어체로 공감하는 말투로 써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 딜리버리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6개까지 다 하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좋지 않은 질문 예, 이거는 잘 사용한 좋은 질문 예. 한번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뭐 부업 같은 데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그냥 냅다 부업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물론 대답을 해주겠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부업들을 다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프롬프트의 예다. 그러면은 잘 쓴 프롬프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페르소나를 먼저 줄 수가 있겠죠. 너는 이런 부업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된 뭐 10년 차, 20년 차 전문가 컨설턴트야.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나를 컨설팅을 해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이때 제가 벤치마킹 자료와 내 자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선 내 자료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나한테 맞춤형 부업을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야.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퇴근을 하고 평일은 2-3시간 쓸 수 있고 주말에는 반나절 정도는 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하는 분야가 어떤 곳인지, 예를 들어 내가 뭐 회사에서 뭐 몇 년 차 마케터 아니면 몇 년 차 디자이너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력서를 넣으셔라. 너무 좋은 팁인데요? 네, 이력서만큼 나의 이런 경력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죠.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브젝티브는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부업만으로 하루에 2시간씩 써서 월 뭐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에 맞춰서 온라인에서만 월 100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업들로 훨씬 더 좁혀지는 거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그럼 내가 3달 이내 이룰 수 있는 액션 플랜까지 짜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AI가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인간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아요. AI가 100% 해주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음. 이 프롬프트를 쓰는 것도 사람이고 이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값에서 이거는 내가 쓸모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좀 디렉터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AI라는 무기 덕분에 디렉팅을 좀만 잘 주면은 내가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 감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코딩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나의 한계가 굉장히 허물어지고 영역은 넓어졌지만 대신 그 AI들한테 좋은 디렉션을 주는 좋은 디렉터가 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이제 80% 정도의 업무를 하면은 사람이 20% 정도의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AI가 내뱉는 모든 게 쓸모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 안 읽어보거든요. 쓸모있는 대답이 뭐가 있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안목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업무를 했을 때 그냥 시간상으로 따지면 80대 20이기는 하지만 이 20%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졌다. 좀 챗GPT를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초심자분들을 위한 네네. 팁이 있을까요? 여러 AI를 써봐라. 챗 GPT가 잘하는 게 있고 제미나이가 잘하는 것도 있고 퍼플렉시티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둘 다 쓸 때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이제 교차 검증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재밌는 프롬프트를 써도 돼요. 챗 GPT는 이렇다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제미나이한테. 챗 GPT한테는 그럼 제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서로 살짝 경쟁을 붙이는 것도 꽤 재밌는 방법입니다. 오, 너무 재밌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게 훨씬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2026년 새해 목표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댓글에 2026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변화나 신년 목표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표 남겨놓으시면 제가 대댓글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롬프트를 그 프로 법칙에 맞춰서 제가 네. 직접 써드리도록 할 테니 와, 대박. 꼭꼭 남기셔야겠는데요. 네, 다들 네, 댓글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2부에서 지금 커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요새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AI가 있는 시대니까 이제 단순히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로서 AI한테 숙제 해줘, 답 알려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